잘해주면 쉬운 사람 된다. 이렇게 하고 존중받아라. 그대들은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는가? 늘 따뜻하게 대하고 먼저 배려하며 말 한마디도 거칠지 않은데 어쩐지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 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일을 보았다.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에게 당연한 듯 기대지 않았다. 누구도 그의 친절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다. 잘해주는 사람은 결국 쉬운 사람이 된다고 나는 오래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달랐다. 오늘은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잘해주면서도 존중받는 사람이 무엇을 다르게 하는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사람은 처음부터 쉬운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다.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더 맞춰주고 조금 더 내어주며 그 관계를 오래 이어가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이들을 많이 보았다. 처음에는 다들 그랬다. 상대가 기뻐하는 것이 좋아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 두려워서 한 번, 또 한 번 조금씩 더 내어주었다.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상대가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부탁하던 것이 요구가 되었고, 요구가 거절당하면 서운해했다. 그래도 그는 맞추었다.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잘해주면 달라질 거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잘해줄수록 상대는 더 편안해졌고, 그는 더 지쳐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래 생각했다. 무엇이 이 관계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가 나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었는가? 꼭 그렇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그를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것에 익숙해진 것이었다. 사람은 늘 받는 것에 익숙해진다. 받는 것이 당연해지면 고마움이 사라진다. 고마움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무게도 사라진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데 있었다. 한번 맞추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려워진다. 멈추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는 오늘도 조금 더 내어주었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소진되는 일인지 알았다. 몸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치는 것이었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허탈함,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보이지 않는다는 서러움, 그것이 쌓이면 사람은 무너진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가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이들을 보았다. 잘해주다 지쳐버린 사람들이었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 쉬운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인가? 아니었다. 그들은 다만 한 가지를 몰랐던 것이다. 잘해주는 것과 다 내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그렇다면 그 다정한 사람은 무엇이 달랐는가? 나는 오래 그를 관찰했다. 그는 분명히 잘해주는 사람이었다. 먼저 살피고, 먼저 배려하고, 상대가 편안하도록 애썼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 그는 끝까지 가지 않았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늘 조금을 남겨두었다. 다 들어주지 않았고, 다 맞추지 않았으며, 다 내어주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것이 인색함인가 싶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는 충분히 따뜻했고, 충분히 성실했다. 다만 어느 지점에서 멈출 줄 알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존중받는 사람은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멈출지 않은 사람이었다. 사람은 끝을 본 것에 대해 더 이상 긴장하지 않는다. 상대가 어디까지 올 것인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된다. 예측 가능한 존재는 편안하지만 무겁지 않다. 그러나 어디서 멈출지 모르는 사람, 늘 한 발을 남겨두는 사람은 다르다. 상대는 그를 가늠할 수 없다. 가늠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기대지 못한다. 이것이 핵심이었다. 잘해주되 다 주지 않는 것. 따뜻하되 끝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 안에서 자신의 무게를 지키는 방식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이치를 몸으로 배웠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처지에서도 스스로를 가볍게 내어주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말이 많지 않았고 과하게 친절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을 얕보지 않았다. 반면 모든 것을 내어주려 한 이들은 오히려 점점 가벼워졌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요구받았고 더 많이 맞출수록 더 쉽게 여겨졌다. 나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래 생각했다. 결국 하나로 좁혀졌다. 끝까지 가느냐, 한 발을 남겨두느냐. 그것이 관계의 무게를 결정했다. 그것이 존중받는 사람과 쉬운 사람을 나누는 경계였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늘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누가 부탁하기 전에 먼저 나섰고 누가 불편해하기 전에 먼저 살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다. 그러나 좋아하는 방식이 점점 달라졌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며 그를 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가 나서지 않으면 왜 안 하느냐고 했고 그가 조금 늦으면 서운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한번 물러섰다. 크게 거절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이번에는 어렵겠다고 조용히 한마디를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관계의 공기가 달라졌다. 상대는 잠시 멈칫했다. 늘 응해주던 사람이 처음으로 멈춘 것이었다. 그 멈춤이 상대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 이 사람이 늘 당연히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친절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은 없었다. 다툼도 없었다. 그저 한 번의 멈춤이었다. 그러나 그 뒤로 상대는 달라졌다. 부탁할 때 조심스러워졌고 그가 나서주면 전보다 고마워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관계의 무게는 말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행동의 패턴이 바뀔 때 상대의 태도도 바뀌었다. 늘 열려있는 문은 문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 닫힌 문은 문이었음을 깨닫게 한다. 그가 한 것은 그것이었다. 늘 열어두었던 문을 한 번 닫은 것. 그것만으로 상대는 그 문의 존재를 다시 보게 되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일을 여러 차례 보았다. 오래 맞추던 사람이 한 번 멈추었을 때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서는 것을. 다툼이 필요하지 않았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한 발을 남겨두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람은 왜 계속 주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가? 나는 이것이 상대의 나쁜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익숙한 것에 긴장하지 않는다. 매일 뜨는 해를 보며 감사하는 이는 드물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여겨진다. 사람도 다르지 않다. 늘 맞춰주는 사람은 예측 가능해진다. 무엇을 요구해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상대는 더 이상 그 사람 앞에서 조심하지 않는다.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과 멀지 않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몸으로 배웠다. 처음 유배지에 당도했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했으니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나는 많이 내어주었다. 아는 것을 가르쳐주고 가진 것을 나누고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마워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이 자리를 잡았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서운해했다. 나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스스로를 너무 쉽게 내어주었다는 것을 말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일정한 이치가 있다. 어떤 것이 늘 주어지면 그것의 가치를 잇는다. 어떤 사람이 늘 응해주면 그 응함의 무게를 잇는다. 이것은 감사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이 감사함을 덮어버리는 것이다. 반면 어디서 멈출지 모르는 사람은 다르다. 그 사람이 이번에도 들어줄지 아닐지 알 수 없다. 그 불확실함이 상대의 마음에 긴장을 만든다. 긴장은 조심을 낳고 조심은 존중으로 이어진다.
나는 이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존중은 호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존중은 긴장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권세를 잃은 이들을 많이 보았다. 한때 높은 자리에 있던 이들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유배지에서도 사람들에게 존중받았고 일부는 금세 가볍게 여겨졌다. 그 차이는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었다. 스스로를 얼마나 아끼는가에 달려 있었다. 자신을 가볍게 내어주는 이는 가볍게 여겨졌다. 무엇이든 들어주고 무엇이든 맞추고 거절 한번 하지 못하는 이는 결국 상대에게 부담이 아닌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이는 달랐다. 말이 많지 않았고 나서는 일도 적었다. 그러나 그가 한번 움직이면 사람들이 주목했다. 그가 한번 말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였다. 그것은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을 함부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래 지켜보며 한 가지를 더 깨달았다. 사람은 귀한 것을 대할 때 조심해진다. 흔한 것은 함부로 쓰지만 귀한 것은 아껴 쓴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에게도 귀하게 여겨진다. 스스로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상대도 아끼지 않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이 이치를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멈추면 상대가 떠날 것 같아서다. 덜 주면 관계가 식을 것 같아서다. 그래서 더 주고, 더 맞추고, 더 참는다. 그러나 나는 보았다. 떠나는 이는 덜 주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더 준다고 해서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다. 반대로 한 발을 남겨두었을 때 진심으로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는 오히려 더 가까이 왔다. 그 멈춤을 통해 상대는 비로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관계는 많이 줄수록 깊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깊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귀함은 스스로가 먼저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시작되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멈추느냐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나는 여기서 복잡한 방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준은 단순하다. 잘해주되 다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어려워한다.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어디서 멈추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보았다. 멈추어야 할 곳은 상대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것을 어느 순간 당연히 여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한 발을 남겨두어야 할 때다. 그러나 그 멈춤은 차갑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따지고 들 필요도 없다. 그저 이번에는 조금 달리하면 된다. 늘 먼저 나섰다면 이번에는 기다려보고 늘 다 들어주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덜 들어주면 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가지를 더 깨달았다. 멈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한 번 멈추었다고 해서 관계가 영원히 바뀌지는 않았다. 사람은 금세 다시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었다. 가끔 한 발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습관으로 삼는 것이었다. 늘 조금을 남겨두는 사람, 늘 끝까지 가지 않는 사람, 그것이 몸에 배었을 때 비로소 관계 안에서 자리가 생겼다. 나는 유배지에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기준을 세웠다.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과 상대가 나를 당연히 여기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었다. 필요로 하는 이에게는 기꺼이 내어주었다. 그러나 당연히 여기는 이에게는 한 발을 남겨두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식이었고 동시에 그 관계를 바로 세우는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그 구분이 쉽지 않았다. 필요로 하는 것과 당연히 여기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하나의 차이가 보였다. 필요로 하는 이는 내가 응해 주었을 때 고마워했다. 당연히 여기는 이는 내가 응해 주어도 고마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응하지 않았을 때 필요로 하는 이는 이해했고 당연히 여기는 이는 서운해했다. 그 서운함이 오히려 신호였다. 이 관계에서 나는 이미 당연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신호. 그때가 한 발을 남겨두어야 할 때였다. 또 한 가지가 있다.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왜 이번에는 안 되는지, 왜 이번에는 다르게 하는지 설명하려 들수록 오히려 약해진다. 설명은 상대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저 조용히 멈추면 된다. 담담하게, 미안해하지 않고, 그러나 차갑지도 않게.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일을 보았다. 누가 무리한 것을 요구해도 그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화를 내지도 이유를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 고요한 거절 앞에서 상대는 오히려 멈칫했다. 길게 설명하는 거절은 흔들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용한 거절은 확신처럼 보인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그 자리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다. 많은 이들이 한 발을 남겨두는 것을 인색함이나 냉정함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방식이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 관계는 빨리 닳는다. 주는 이는 지치고 받는 이는 무감각해진다. 그러나 늘 조금을 남겨두면 관계는 쉬이 닳지 않는다. 줄 것이 남아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머문다. 잘해주는 것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다. 따뜻함을 거두라는 말도 아니다. 다만 그 따뜻함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도록 늘 한 발을 남겨두라는 것이다. 그것이 오래도록 존중받는 사람의 방식이었다. 그것이 잘해주면서도 쉬운 사람이 되지 않는 길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한 가지를 깊이 생각했다. 사람은 무엇으로 자신의 무게를 만드는가? 재산인가? 지위인가? 능력인가? 그런 것들도 무게를 만들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빼앗길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을 몸으로 겪었다. 그러나 빼앗기지 않는 무게가 있었다.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오는 무게였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을 잃고도 가볍지 않았다. 어떤 이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는데 이미 가벼웠다. 그 차이는 결국 하나였다. 끝까지 가느냐, 아니냐. 스스로를 끝까지 내어준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잃었다. 상대에게 맞추고 요구에 응하고 거절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었다. 그러나 늘 한 발을 남겨두었던 사람은 달랐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관계가 흔들려도 자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상대가 떠나도 스스로는 남아 있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일을 가까이서 보았다. 그는 넉넉하지 않은 처지였다. 가진 것도 없었고 기댈 곳도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 도움을 청할 때도 당당했고 거절할 때도 미안해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것이 오만함인가 싶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는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가진 것이 없어도 기댈 곳이 없어도 그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한 주변 사람들도 그를 귀하게 여겼다. 나는 그것을 보며 오래 생각했다. 관계의 무게는 상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내가 어디서 멈출 것인지, 그것을 내가 결정할 때 비로소 무게가 생긴다. 끝까지 가지 않는 선택은 외로워 보일 수 있다. 덜 주는 것 같고, 덜 사랑하는 것 같고, 덜 아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끝까지 가지 않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이 관계 안에서도 나는 남아있겠다는 의지다. 그리고 그 의지가 있는 사람 곁에 사람들은 오래 머물렀다. 다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사람 곁에 머물렀다. 나는 또 이런 이들도 보았다. 모든 것을 내어주다 지쳐버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갔다. 그러나 끝까지 간 자리에는 자신이 없었다. 상대만 있었고 자신은 사라져 있었다.
그렇게 자신을 잃은 사람은 결국 관계도 잃었다. 상대가 떠나서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긴 유배의 세월 동안 많은 것을 잃었다. 지위를 잃었고 곁에 있던 사람들을 잃었으며 한때 품었던 꿈들도 멀어졌다. 그러나 그 세월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일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상대를 진정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다. 스스로를 함부로 쓰는 사람은 결국 상대도 함부로 쓰게 된다. 그러니 잘해주어라. 따뜻하게 대하고 먼저 살피고 기꺼이 내어주어라. 그러나 끝까지 가지는 말아라. 늘 한 발을 남겨두어라. 그 한 발이 그대를 지키고 그 한 발이 그대를 귀하게 만들며 그 한 발이 관계를 오래 살아있게 한다. 사람은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귀한 사람이 된다. 그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버티며 끝내 놓지 않았던 한 가지였다.